평범한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가 팔리고 있다. 그 규모가 무려 200억 원대. 교묘한 신종수법으로 수사당국을 감쪽같이 속였다는데 이슈행 현장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작은 불씨에도 큰 폭발을 일으키는 휘발성 기체인 유증기 화재 사고. 도심 한복판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슈엔 현장에서 참혹했던 유증기 사고 현장을 찾아가 사고의 원인과 예방법을 진단했습니다. 한밤중에 한 주유소에 들이닥치는 경찰. 가짜 석유를 은밀히 만들어 팔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2년간 무려 200억 원대. 가짜 석유를 만드는 신종수법부터 판매, 유통망까지 이슈행 현장에서 집중 해부합니다. 계속 오르기만 하는 고유가 시대,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데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평범한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팔고 있다는 사실. 2년간 200억대 가짜 석유를 유통시킨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청 광역수사대에 찾아가 봤습니다. 가짜 석유 200억 제조해서 판매한 일당을 저는 검거했습니다. 이 일당들을 보면 서울, 경기, 충북에 11개 주유소를 차려놓고 석유에다가 용접을 혼합하든지 또 경유와 등유를 섞는 방법으로 한 200억치를 제조해서 일반 시민이 판매한 것입니다. 탱크로리 차량에서 다른 유조차로 무언가를 옮기는 수상한 상황. 과연 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깊은 밤, 주유소를 맴도는 수상한 탱크로리 차량은 2대. 오케이, 내리고서 이제 가는 거야, 얘는. 작업을 끝낸 한 차량은 다급하게 주유소를 빠져나가는데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긴 가짜 석유 유통 현장. 가짜 석유 유통 조직 검거를 위해 3개월 넘게 잠복을 하던 경찰들은 드디어 주유소를 급습합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주유소. 일당은 도주를 시도해보지만 체포되고 맙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결국 그 실체가 드러났는데요. 등유에 대한 식별제를 제공해서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는 방법이라 해서 한 3개월 동안 오랜 잠복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등유와 경유를 섞는 장면은 디카로, 디지털 카메라로 계속 촬영을 했고요. 카메라에 잡힌 범행 현장. 정상적인 등유를 씻고와 식별제를 제거한 후 가짜 경유를 제조했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가짜 경유는 지하 탱크에 고스란히 저장돼 시민들의 차에 주유되었던 것인데요. 동일 정가가 있는 이들 일당은 과거 휘발유에 솔벤트를 섞는 수법으로 불법 석유를 제조해 적발되었다가 진화한 방법으로 가짜 경유를 만들었는데요. 한 대에는 등유가 실려 있고 또 다른 한 대에는 등유의 식별제를 걸러내는 장치가 장착되어 있었는데요. 과연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단속망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가짜 석유 제조업자들은 차 안에 숯과 목탄, 부직포로 만든 필터를 설치해 마치 정수기가 이물질을 걸러내듯 진짜 등유에 첨가된 식별제를 제거했습니다.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살펴봤습니다. 발색제를 등유와 경유에 똑같이 넣어봤는데요. 이게 등유구나라고 예, 등유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가짜 경유에 발색제를 넣자 보라색으로 색이 변하게 되는데요. 경유에 등유가 섞였기 때문입니다.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는 경유와 등유의 단가 차이를 이용한 불법 제조 방법입니다. 이런 등유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상으로 식별제를 10ppm 이상 첨가하게 되어 있는데 등유와 혼합된 가짜 경유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약을 사용함으로써 육안으로 색깔을 구별할 수 있고 정밀 분석 장비로 등유의 함량을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감쪽 같은 가짜 석유 유통에 서민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또았는데
우리 시민들이 10원에 사더라도 10원 싼 주유소를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경유하고 등유를 혼합하면 경유하고 등유하고 차이가 리터당 400원입니다. 그러니까 경유를 판매할 때 등유를 섞으면 리터당 400원이니까 그만큼 이득이 많겠죠. 결국 이 사람 범행동기 돈이죠. 경유와 등유를 섞기 위해서 식별제를 제거해서 경유와 등유 혼합해서 판매하면 리터당 400원 이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범죄 행위는 선량한 시민뿐만 아니라 정직한 다른 주유소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는데 가짜 석유 취급자들은 대부분 싸게 파는 것은 현실입니다만은 무폴 주유소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다 가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유소에 유심히 보면은 저희 석유관리원하고 협약을 체결한 주유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품질 검사를 해서 인증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그런 업소는 품질 측면에서는 좀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일당이 챙긴 금액은 2년간 무려 200억 원. 일당의 판매 일지에서 그동안의 불법 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로 인해 탈세가 조정이 되고 정상적으로 주유하는 사람은 세금 다 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탈세에 대해서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짜 석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루 세액만 무려 매년 1조 원. 하지만 가짜 석유 제조법과 유통 방법이 최근 점조직으로 진화하고 있어 단속과 자금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새 정부의 핵심 과제가 지하경제 양성화인 만큼 가짜 석유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구축되어야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한 휘발성 기체 유증기. 작은 불꽃만 닿아도 순식간에 폭발해버리는 유증기의 위험성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불에 타는 거 처음 봤네 나는. 유증기 폭발 사고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긴급하게 출동 벨소리가 울리자 강남 소방서 소방대원들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소방차가 긴급 출동하는 모습이 뭔가 심상찮은 화재 사고가 났음을 예고하는데요. 차 안에서도 철저한 출동 준비에 여념없는 대원들.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는 그들의 마음은 항상 다급합니다. 일상적인 서울의 주택가 세탁소에서 벌어진 끔찍한 폭발 사고. 현장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화염에 휩싸여진 참담한 상황인데요. 순식간에 세탁소 전체를 삼켜버린 폭발 사고. 소방대원들이 온 힘을 다해 화재 진압에 애써보지만 크게 번진 불길을 잡는 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미 현장에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1층에 있는 세탁소는 거의 전소가 된 상황이어서 불길이 너무 크게 일어난 상황이어서 그 옆집이나 2층에 그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저희가 화재 진압에 저희가 그 애를 썼고. 평범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사고이기에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미 그 전신에 그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 그 밖에 나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당시 세탁소에서 일을 하던 윤 씨와 그의 아들은 이번 화재로 3도 전신 화상을 입었는데요. 안면 전체에 화상을 입고 응급치료를 받으면서도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주변인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만듭니다. 화재 진압 10분 후 다행히도 성난 불길을 진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화재는 인명피해와 상당한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며칠 후 사고 현장을 찾은 제작진. 파손된 건물을 재건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곳에서 최초 목격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 있을 때 그 밖에서 뻥 소리가 나길래 저는 뛰어나왔더니 여기 불이 붙어 있는 상태였고요. 제가 나와서 119에 전화하고 이쪽 옆으로 잠깐 피신한 사이에 그 옷들이 많은 상태인데 그쪽으로 불이 확 번진 상태였습니다. 화재 원인은 유증기 폭발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그 기계 내에 체류된 유증기가 미상의 점화원으로 인해 가지고 폭발과 함께 화염이 발생된 상황이었죠. 휘발성 유기 화합물인 유증기는 휘발유나 시너 같은 기름이 증기를 발생하면서 생겨납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유증기는 담뱃불이나 정전기로 발생하는 조그마한 스파크에도 쉽게 점화와 동시에 폭발하여 대형 화재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존재입니다. 상가 건물 안에서 굉음과 함께 또 다른 유증기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증기 폭발 사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기에 안전의식을 늘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현장에 이 소방대가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 화재 자체는 이제 이미 좀 이렇게 일단 한번 이 수그러든 상태에서 왜냐면 이제 유증기가 일시에 이제 그냥 한번 전체적으로 연소가 딱 되고 이제 다른 가연물에 이제 이 점화가 돼가지고 이제 연소가 진행 상황이었는데 이 화재가 그렇게 크지 않았음에도 이제 인명 피해가 이제 이 3명이나 발생한 이유는 그 내부 작업을 도색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작업자들 옷에 이제 신너 이제 그 유분이 이제 옷에 많이 흡착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화재가 발생하면서 그 옷에까지 바로 이제 이 불이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옮겨 붙으면서 이 작업자들이 바로 화상 피해를 바로 입게 된 그런 화재였습니다. 갑자기 그래, 갑자기 무슨 전쟁 폭탄 맞은 거지. 갑자기 불이 나고 머리는 사람 불에 타는 거 처음 봤네. 나는 막 불 붙어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 불을 불이야 하고 했을 때 문을 여니까 연기도 올라오고 빨간 불빛이 진짜 게다가 여기 앞에까지 확 타고 올라오는 거야. 소름 돋았지. (3층) 건물의 2층에서 발생한 화재였기에 방화문으로 연기를 차단한 후 구조대가 진입하여 대피를 유도하고 사다리차를 이용해 신속하게 인명구조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화재와 같이 페인트 작업을 하실 때는 일단은 그 환기를 충분히 이렇게 시켜주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득이 환기를 시킬 수 없는 그 밀폐 공간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착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불씨를 갖다 절대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특히나 담배 같은 거는 작업 중에는 절대 피시면 안 되고 가능하다면은 전기 차단기도 이렇게 내려놓고 작업하시는 것이 그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유증기 발생을 막을 순 없지만 안전 수칙만 제대로 지킨다면 끔찍한 폭발 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유증기 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 우리 모두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